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에 마법 같은 변화를 주는 시간,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참회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살면서 이렇게 참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 알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겠다라고 했는데 두 교우님들은 일주일간 보내면서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또 참회를 또 한 일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말 시험을 다 마치고 완전히 이제 대학 생활에 종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이제 내가 대학교 생활을 끝낸다는 게 이제 더 이상 내가 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 아니구나 라는 그게 아쉬움이 남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대학 생활이 어땠는지. 그랬을 때 이번에 사실 제가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되게 마지막 시험이니까 되게 잘 보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라는 그 기대감, 기대와 그게 다짐 이런 게 좀 컸는데 막상 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역시 나 지나가는 시험들과 다름없이 벼락치기를 또 하게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전가를 뉘우치는 사람만은 후가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또 그런 자세로 이 시험을 대했구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학교 안에서 보는 이런 시험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많은 시험들이 저한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럴 때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관행들을 좀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욕심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자꾸 미뤄왔나, 어떤 더 신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또 그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미리미리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너무 큰 계기가 와서 이렇게 이런 경계를 당하더라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고 좀 노력을 해서 바뀌는 모습을 기대를 해야지, 내가 이번 기회는 뭐 해야 되겠어 라고 탁 하는 게 잘 안 되지만, 또 그렇게 할수록 실망감이 커지니까 나를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잘 해결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정할 일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 그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선생님이 아이가 집중을 못하면 화를 낸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들었을 때, 저도 학생들한테는 이제 화를 조금 더 덜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덜 내야 된다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을 대하는 게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항상 수업을 끝나고 나면은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너무 많이 내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고,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한 미움과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화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내가 타인한테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내 자신한테 화를 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이번에 참회문 공부하면서 저를 또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 말을 조금 더 예쁘게 하자, 그런 좀 유념을 잡게 되는 좋은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이쁘게 말을 하면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신기하게도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화를 내면은 일단 저도 제 감정에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그 학생을 보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 서로 소통한다는 느낌은 없고 일방적인데, 제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멈추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선생님이 왜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눈빛이 느껴져서 학생들이 좀 부드럽게 말해도 말을 듣는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정정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3회 방법에서 4참, 2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4참, 2참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늘 외우는데 일상수행요법을만 하다라고 하면 그냥 4참이 되고 또 연불, 뭐 좌선, 무시선을 하는 것이 이게 2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참회를 큰 시간을 들이고 적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공부가 어려운 것도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펼쳐진 걸 보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참회라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나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참 뿌듯했던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한 주 동안도 보람되고 또 각자의 소득 있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 그러면 오늘 또 저희들이 마법사 문을 힘차게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법문 스터디. 네, 오늘은 정전 수행편의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공부할 법문을 SNS에 업로드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법문을 잘 보시고 저희들과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들이 심고와 기도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8페이지 제9장 심고와 기도.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안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안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하자는 것이니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안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의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안의 위력으로서 죄벌이 있나니 여기에 명심하여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아니하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라.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에는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은감지위, 법률은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안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심고와 기도를 하되 상대처가 있는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실지 기도와 설명 기도를 다 할 수 있고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설명 기도만 하는 것이니 묵상심고는 자기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요 실지 기도는 상대처를 따라 직접 당차야 하는 것이요 설명 기도는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오늘 또 법문을 읽어봤는데 한 주 동안 또 뭐 참회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또 신고와 기도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저희가 살아왔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한 주를 살아본 결과 교우님들은 어떨 때 기도를 하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심 교우님은 어떨 때 기도를 합니까? 저는 제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도를 하거나 네. 또 앞에 이제 뒤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기도를 하는 편인데 제가 항상 근데 저한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교당에 학사 마련 바자회를 할 때가 되면은 그 10일 전에 관등 특별 축원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관등을 달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써서 그 축원하는 바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는 항상 제가
지금까지 부끄럽지만 항상 저를 위한 기도 또 제 가족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학사마련 바자회를 위해서 정말 그 바자회가 잘 돼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니까 제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을 느끼고 제가 바자회를 임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교당에서 하는 연중 행사이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라는 정도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이번에서야 비로소 정말 인재 양성이 여기서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좀 더 넓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된다면은 마음이 더 넓어지는 기분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여의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엄청 기분이 좋거나 되게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어떤 뭔가 되게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뭔가 기도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뭘 해야 하는 게 눈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뭔가 타력에 크게 의지를 안 하게 저는 되는데 오히려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제 제가 원하던 결과를 다 이루었을 때 그 풀어지는 마음이 저는 되게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되게 안 좋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뭔가 딱 기도를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오히려 그 기분 좋은 거를 좋게 더 순경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대한 그럴 때 오히려 기분이 좋으면 자꾸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들떠서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그 들뜬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를 위한 기도를 처음에 많이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애쓴다면 가족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방법들을 스승님들께 얘기를 해본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그 모시는 기도가 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먼저 세상을 위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나를 위하는 기도부터 시작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는 그리고 국가를 위하는 그리고 가정을 위하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를 위하는 기도를 통해야 이 천지감응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늘 어리석진 않지만 그래도 나를 위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세상을 그리고 국가를 가정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겸손하게 나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됐던 간에 우리가 그냥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기도는 사실 우리가 타력에 의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내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뭔가 거기에 의지를 하고 이제 타력에 좀 힘을 얻고자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오히려 더 자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이게 마음을 다잡는 게 어려울 때 기도를 보통 하게 되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럴 때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번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진정한 타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진짜 확실히 제가 이걸 위해서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고 이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들뜨지 않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계속 이 마음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이게 바로 그 타력이 자력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걸 느낀 게 저도 항상 새 학기가 되면 이제 그 동아리에서 이제
기도문을 작성을 해봐요. 이 새학기를 맞이해서 항상 저도 그렇고 다른 교우들도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학기에는 조금 더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저번보다 많이 올리고 또 어떤 성적 부분이 아니라 또 나의 꿈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반면에 이제 교우님께서 우리 함께 이 각각의 교우의 기도문을 한번 합쳐서 모두를 위한 우리 서원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각자가 썼던 것을 이제 한 통합을 번에 해서 네.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아예 기도문 자체를 우리 서원회원 전체가 이번 학기를 잘 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각각의 서원들을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리고 저희가 모두가 함께 읽는 거예요. 법회를 할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교우들의 서원을 제가 읽다 보니까 기도문으로서 이게 나의 서원을 내가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도 나에게 자력을 주고 되게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서원을 내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함께 응원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인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는 것도 되게 나에게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타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뿌듯함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도심교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천지 그리고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사안에게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또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나한테 또 반복되는 말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입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니까 이 정도만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바라는 바가 조금 더 크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자꾸 나한테 반복되게 입력을 시키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에 또 다른 지금은 내가 비록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점점 더 나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 기도로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냥 어떠한 사안에 대한 위력도 우리가 진리적으로는 그것이 해당이 되겠지만 또 여러 청년들이 사실 이야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왜 위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 나의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다 이제 각자 있는데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조금 누군가에게 던지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원불교 대종사님께서도 당신이 깨치기 전에 먼저 이 한 생각이 나기 전에 기도로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산바지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솔직히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만드시고 구인선지님들께서 이 회상을 만드실 때 최초 하신 게 바로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원불교에서는 이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좀 사실인데 어쨌든 이 기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살아갈 때 바라는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바라는 기도를 하고 났을 때 그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두 분들은? 몇 %인가요, 여혜교원님? 저는 제가 원체 바랄 때 어느 정도 내가 했고 열심히 했고 뭔가 진짜로 사실상 내가 전혀 가능성 없는 걸 가지고 바라지는 전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 기도를 나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을 채워주세요 라기보다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를
결과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진짜로 계속해서 부족한 거를 다시 가서 더 하게 하고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기도의 미력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부분 가족이나 뭐 주변 인연들에 대한 신고를 좀 자주 올리는 편이라서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연이라는 게 어찌됐건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계속 유념하지 않으면은 사실 항상 계속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계속 유념하게 반복적으로 해주니까 챙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의 교우님들은 정말 기도 생활의 표준, 이제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표준으로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 대부분 하면 바라는 것을 하는데 이 바라는 것은 이제 욕구잖아요. 내가 뭐를 하게 해주시고 뭘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고 또 안 되면 실망하고 그런 삶은 중생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그런 걸 윤회한다고 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생활은 이거를 벗어나는 거죠. 이게 되던 안 되던 내가 그것을 바라면은 늘 그냥 어떤 결과에 떠나지 않고 그것을 오롯하게 비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 두 교우님들은 그 기도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법문을 보면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라고 그 구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인데 원불교 교리는 대부분 이사도 병행을 하고 또 동과 정도 병행을 하고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서로 병진한다. 자타력을 병진하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이렇게 평소에 되게 자잘자잘하게 신고를 올리고 어떤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했던 경험 중에서 특히 그 수능을 앞두고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잠깐 신고를 모시거나 아니면 안 모실 때도 많은데 네. 그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게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100일 동안 진짜 교당을 빠짐없이 아침에 5시에 나가가지고 가서 아침 5시에? 네, 아침에 5시에 교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108배를 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부모님께서. 저도 이제 주말에는 항상 따라가고. 매일 여혜교우님이 하신 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저는 이제 네. 5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고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따라서 주말에는 가서 기도를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원하는 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재미로 항상 너 엄마랑 아빠가 그 10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그 기도에 분명히 그게 있다, 위력이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 저도 약간 장난으로 에이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100일기도 하셨어도 내가 갔겠어 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장난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100일 동안 부모님께서 매일매일 가서 그 쏟아주신 정성이 저는 저의 공부와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매일매일 가서 이렇게 정성을 올리고 원하는 대로 공부를 잘하고 공부하는 동안 사실 공부 안 했지만 뭐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동안 건강하고 시험날 아프지 않고 이런 걸 항상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 저는 또한 그걸 그 부모님의 정성에 또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기도를 하러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저의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좀 지금 마음이 좀 혼란스럽지만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기도를 하는 이 정성이 진짜 내가 이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그때 갈 때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력 따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거 따로 부모님이 아니면 제가 기도를 올린 그 타력에 의지한 거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진짜 서로 그 자력하려는 마음과 타력을 얻으려는 그 마음이 합쳐져서 더 크게 서로 발전이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원불교에서 계속 말하는 이 함께 병진하고 이런 게 다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력
자력과 타력이 같이 근본이 서로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력은 변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가 어쩔 때는 그 기도에 되게 위반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또 계속 어떠한 뭐 시험 공부나 또 뭐 뭔가 연습을 계속 했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는 내가 바랬던 바가 사실 이런 것인데 하다 보면은 내 감정과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변하지 않은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치는 그런 변하지 않은 진리에 있어서 내 자력이 의지를 하면서 같이 선순환이 되면서 변하지 않는 이치로 뭔가 나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력과 타력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정말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그 믿을 만한 타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부거리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심교구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저는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네. 그 감사를 올리고 네.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순경될 심구와 또 혹은 설명기도를 올린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 안에서 굉장히 인과보응의 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희 교우님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저는 이제 그 괴로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항상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기도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보통 왜 이런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때 갑자기 저희가 이제 대종사님께 배운 그 기도를 할 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의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언니와의 어떤 싸움이 저를 좀 힘들게 했을 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하면 제가 제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약간 언니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과 내가 옳다, 내 가치를 뭔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킨 것 같다라는 이렇게 참회랑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인과보응의 이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순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내 자력과 타력이 병진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측면에서 인과보응의 이치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뭐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스스로가 옆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 감사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편인데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는 여혜교우님 말대로 그 상황을 탁 벗어나려고 하지 그것을 상황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에 대한 기도는 거의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기도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순경될 신고를 올리라고 기도를 올리라고 하신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괴로운 것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깊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고 잘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첫째 들어지면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치가 있지 않나. 그게 바로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심교우님은 여기 공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졌습니까?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좀 즐거운 거예요. 네. 사실 1년 전만 해도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굉장히 괴롭고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순경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혹시 모를 이 역경에 대해서 괴로운 일을 당할 것을 사실 염두를 해두고 그때 돼서도 제가 이 마음이 변치 않게 쭉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네. 제가 정말 막상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 길이 맞나 하는 굉장히 불신이 많이 생겼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내가 기도했던 바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역시 올 줄 알았고 내가 그때 기도를 했었던 것이 어쩌면은 필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도 기도로서 이런 것들이 이 역경이 곧 순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니까 정말 요즘에는 대학원 다닐 때 내가 온 보람이 있고 또 내가 여기 와서 또 어떠한 또 사람이 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커지고 그런 감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경일 때는 이 역경일 때를 정말 염두에 두고 또 역경일 때는 순경이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그 바람을 갖는다면 인과이치적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보다 이루어지는 일이 많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침과 기도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아직 이야기는 못했는데 시간이 벌써 또 다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심과 기도 나머지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법을 담는 사람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코너는 마음톡톡 법사그램 시간입니다. 사는 이야기부터 말 못할 고민까지 저희 법사그램 SNS 올려주시면 저희가 공감, 조언, 또 위로까지 전부 다 해드립니다. SNS에 주제를 미리 올려두니까요.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법스타그램 주제는 바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입니다. 국회에서 요즘에 20대 청년 정치인을 보는 게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20대도 네,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에 단순히 참여하는 거 이상으로 요즘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법사그램 시간에 여의교우님이 주제를 가지고 올 때 뭘 가져올까라는 궁금증과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은 정치 참여 정말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무겁고 이제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20대 정치 참여라는 것은 정치는 이제 어른만의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네. 그럼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도 SNS에 검색한 거를 좀 살펴보면 이제 감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정치 참여를 검색을 했더니 이제 해시태그로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촛불 시민, 정치가 별거냐, 정치 관심 갖자 등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게 어떤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른들에게 좀 맡겼다면 청년들이 직접 내가 누릴 권리를 내가 행사를 하겠다, 내가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심교우님? 저는 부끄럽지만 별로 없고요. 저는 사실 정치에도 잘 관심을 안 가졌던 사람이라서 언니한테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반면에 언니는 매번 신문도 엄청 꼼꼼하게 보고 정치 잡지도 많이 봐서 맨날 뉴스를 보면은 비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니까 약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했었고, 저는 이제 제가 선거권을 갖게 되니까 이제 뭐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그 정도만 했었지 제가 뭐 정치적으로는 부끄럽지만 많이 알지 못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본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도신교우님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제가 이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한 손에는 꼽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직접 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행사할 수 없지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나온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만 알면 안 되고 이 어떤 정치적인 또 이슈들이 있고 논의들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문도 조금씩 읽기 시작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적인 활동은 아직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성세대는 이제 정치에 관심은 있어도 참여도가 좀 없는 편인데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정치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게 친구들이 시위나 집회에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 서울 퀴어 축제에도 네네. 친구들이 되게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요즘은 되게 뭔가 시위나 집회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저거를 내가 나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내가 뜻이 있으면 되게 자유롭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 되게 활발하게 네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인터넷에서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청원 글을 올려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1인 방송 보다 보면 이제 젊은 청년들도 그 1인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제가 사실 우리들의 정치 참여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이기도 해서 그런지 이게 정말 어른들의 정치 참여와 그리고 우리들의 그 정치 참여가 어떤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 되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되게 청년들이 다양하게 정치 참여 방법을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나 집회도 단순히 가서 뭔가 투쟁의 의미, 그 내가 말하는 걸 목소리로만 그냥 얘기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되게 그 관련된 굿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품들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갖게 할 만한 그 홍보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문화처럼 좀 즐길 수 있는, 약간 정치를 되게 내 생활과 동떨어진 어떤, 내가 꼭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하면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정치 참여는 투쟁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여혜교우님 말씀대로 하나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정치 참여가 부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이 정치와 같이 하나로 이어져야 된다는 좀 그런 문화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은 요즘에는 거의 그냥 그 정치 참여와 그러니까 어른들 참여와 지금 참여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차이점이. 네. 그 평화시위라고 해서 촛불만으로도 저희가 되게 이 세상을 바꾼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놀라웠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특히 독일에서 어떻게 그런 시위를 할 수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 그때 이후로 뭔가 촛불 하나를 들으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정말 그 어린 고등학생들도 나오고 얘기를 했었던 게 저는 너무 인상이 깊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직 그런 생각조차 갖지 않았는데 그 고등학생 친구가, 저 여자 학생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하나만 잘 산다는 것에 문제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넓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어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5학년 그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사회 교과서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수업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정치 참여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인데도.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히 배웠을 텐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그 투표권에 대해서도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 배워야지 나중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라는 그 사소한 그 되게 사소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인과적인 이치에 그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냥 원하는 생각으로만 갖고 바라기만 한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발언을 직접적으로 행동과 같이 하니까 이 문화가 돼서 많은 세상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세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얻은 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도심교무님께서도 말씀해주듯이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라던가 정책이라던가 복지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내가 도움도 주고 내가 그것도 받고 권리도 받고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지금 세대들한테는 다 이제 공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요즘에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나를 위한, 내 권리를 찾기 위한 어떤 주거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복지라던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저소득층을 위한,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들을 위한 정치적인 거에도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단순히 나와는 관계없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내가 참여를 함으로써 세상이 점점 나아지면 우리가 그 나아진 세상 속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많이 공유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제 그 법사그램 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종교에 있어서 종교의 입장에서 정치 참여는 그럼 어느 선까지가 좋고 또 어떠한 방향이 좋은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심교는 어떤가요? 저는 종교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에서 기반이 된 어떠한 사실 단체잖아요. 신념이고 네, 신념이고 네. 그런데 그러한 신념이 있는 곳에서 어떠한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면서 그런 지도자가 만약에 이렇게 정치를 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전에 그 궁예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생과 부처를 그렇죠. 나누면서 그 정치를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했었던 걸로 저는 그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드라마였거든요. 그 누구인가. 네, 누구인가. 기침한 사람이 누구인가. 뭐 이러면서 마구니가 들었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정치는 어떤 행정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종교는 어떠한 정말 마음적으로 행복을 주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대종경에서도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정치는 어떠한 서북풍이라고 하고 그 종교는 동남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과 또 차가운 것이 같이 그러니까 그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우러지는 게 정답이죠. 어우러지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또 정치에서 최대한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 조언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그것에 뭐 직접적으로 언론에 언급을 하면서까지 이것은 아니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념까지도 흔들어 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뭐 정치인과 대화를 한다던가 뭐 그런 좋은 방향으로는 괜찮을 것 같지만 직접적인 자기의 생각을 언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로서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혜교원님 어떤가요?
저도 도신교님의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정치와 종교가 각자의 맡은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를 잘 살펴보면 다 우리가 행복하게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적인 측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하면서도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 정치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생각에 대한 어떤 그런 건 필요하겠지만 어떤 한편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서로의 대화와 이렇게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 참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그 마음으로 마음 다스리는 것도 세상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정치와 그 종교가 서로 어우러져서 각자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고 잘하면은 서로가 이기고 윈윈하는 그러한 그 방향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정산종사님께서 구군편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정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치는 어느 한편의 권리 편중이 없고 각자의 권리를 정당히 잘 운용하게 할 것이요 모든 시정은 간이하게 하고 민속히 하되 중요한 일은 법률과 공론을 아울러 들어서 해결할 것이요 법은 상하가 다 엄정히 지키며 국가의 정론을 세운 후에 국민 총훈련을 실시하여 애국정신과 공중도덕을 보급시킬 것이요 모든 지도는 신의에 본의하여 민중이 지도자를 신뢰하게 하며 인물의 양성과 경제의 개발을 조금도 게을리지 아니하여 자립자위하고 자작자급하는 실력을 기를 것이요 국민의 정신 지도에는 정치와 종교가 표리를 병진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여기서도 종교와 이제 정치가 이제 겉과 속을 병진하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 설명에 있어서는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는 어렵다고 예전에는 이렇게 나와 별개라고 했지만 요즘 정치 참여가 정치가 쉬워서가 아니라 같이 아우러져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의 입장도 정치가 잘 되게 또 정치의 입장도 종교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오늘 또 신고와 기도 앞부분을 공부를 했고 또 이렇게 정치 참여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염원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행복하지만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